오늘은 퍼블릭 데이가 시작한 날입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 현대부스는 어제나 오늘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역시 아이오닉 6에 대한 인기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저는 아이오닉 6는 어제 봤으니까 오늘은 어제 전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자동차를 보러 갑니다. 제가 이 차를 꼭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네. 자,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은 아이오닉 6 N 모델입니다. 정식적인 이름은 RN22E 모델이고요. 아이오닉 6의 디자인을 채용한 현대차 이제 고성능 모델이고요. RN의 뜻은 롤링랩, 그리고 N 브랜드, 그리고 22는 연도, E는 일렉트릭을 뜻합니다. 현대차가 이 RN 시리즈, RM 시리즈를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고 있고 M 브랜드가 있기 전부터 RM 모델들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RM 모델들은 이제 레이싱 미드십이라고 해서 현대차가 벨로스터 셰시에 가로배치 미드십 엔진을 넣어서 레이싱카를 만드는 연구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게 벌써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계속 내연기관 미드십 레이싱 이런 것들을 연구했고 이제는 전기차 고성능 모델까지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레이싱 미드십, 그래서 RM이었는데 이제는 RN이 됐죠. 제가 이전에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EGMP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모델이에요. 그리고 사실 껍데기를 아이오닉 6 모델로 만들어 놨을 뿐이지 사실 지금 적용되어 있는 뭐 셰시나 이 구성 요소들은 아이오닉 5N으로 이제 개발을 한창 하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이 차는 쇼카 개념이기 때문에 이 차를 위해서 조금 더 보강한 부분도 확실히 있긴 하고요. 작년에 강병희 선수가 RN22 모델을 시승하기도 했었거든요. 그 모델은 훨씬 더 고성능이고 더 실험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RN22E 모델은 약간 양산적인 느낌들이 많이 담겨져 있긴 있습니다. 아이오닉 6는 공력 성능의 모든 것을 건 디자인을 취하고 있잖아요. 저항이 굉장히 적고 빠른 속도 그리고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는데 레이스카 같은 경우도 다르진 않습니다. 공기 효율 그리고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데 다만 다운포스를 발생시켜서 차체 그립을 높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거대한 리어 스포일러가 붙었죠. 기존의 아이오닉 6가 가지고 있었던 돌출된 일체형 리어 스포일러는 제외가 됐고 모터스포츠에서 사용하는 이런 거대한 리어 스포일러가 별도로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뒷모습이 조금 달라요. 일반적인 아이오닉 6와는 뒷모습이 사뭇 다르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공기 저항을 줄이고 냉각까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각 파츠들이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이 아래쪽에 거대한 공기 흡입구가 뚫려져 있고 이 안쪽에는 라디에이터 그릴까지도 연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차체 옆으로 공기가 빠지는 구멍, 에어 커튼 시스템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아이오닉 6는 이 위까지도 램프가 나오는데 지금 위를 살짝 막아놨습니다. 살짝 이 눈화장을 어느 정도는 한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레이스카다 보니까 날카로운 모습들, 공격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덮개를 덮어놓은 것 같아요. 보닛에도 이렇게 공기가 통할 수 있는 덕트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를 캠 방식이 아니라 아웃사이드 미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웃사이드 미러도 이 목 부분이 뚫려 있죠. 그리고 상당히 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의 아웃사이드 미러는 양산차에도 뭐 쉽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거울의 면적은 꽤 크고 넓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인 주행에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앞쪽 범퍼에 있던 이 에어 커튼 시스템이 뒤쪽에도 실제로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 쪽에서 와류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빠르게 통과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적용을 해놨고요. RN22 모델은 이 앞쪽 트레드 그리고 뒤쪽 트레드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바퀴와 바퀴 사이가 넓어진 부분에 이런 식으로 공기가 통할 수 있는 통로를 전부 만들어 놨어요. 자, 뒷바퀴 쪽도 실제로 이렇게 뚫려져 있어서 타이어의 단면이 훤히 보이기도 합니다. 뒤에는 막아놓는 경우, 디자인적 요소로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이런 공기 역학을 생각한 부분들이 있고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범퍼 밑쪽에는 굉장히 큰 디퓨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공력 성능이 상당히 좋은 자동차인데
이거는 웬만한 레이스카와 비교해도 절대 뒤처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현대차가 이 RN22 E 모델을 이제 공개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게 무거워진 무게를 견디기 위한 세팅들이었어요. 어쨌든 전기 배터리의 무게도 크고 앞뒤에 전기 모터까지 장착이 되기 때문에 결코 가볍진 않거든요. 그 무거워진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서스펜션도 손을 받고, 그리고 이 각 부분의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알루미늄 부품도 새롭게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있었는데, 예전에 RN20 E 모델은 이제 6피스톤 그리고 레이싱 브레이크를 썼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4피스톤 브레이크를 쓰고 있고, 이 디스크 직경이 무려 40cm나 됩니다. 준중형, 중형차 치고는 굉장히 큰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앞쪽에는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4S 27535 21인치가 들어갔고요. 뒷타이어도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자, EGMP 플랫폼은 후륜구동 기반이다 보니까 뒷바퀴가 더 많은 힘을 냅니다. 뒤쪽에서는 대략 380마력 정도의 힘을 내고 앞바퀴가 210마력 정도의 힘을 내요. 대략 500마력이 넘는 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정확하게 수치로 나온 건 아니지만 3초 초반대, 3초 중반대 정도를 마크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코너링 성능을 엄청나게 강조하기도 했는데, 트윈 클러치를 사용하는 토크 벡터링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모터가 출력을 낼 때 즉각적으로 좌우에 토크 차이를 만들어주고 더 안정적이고 더 짜릿하게 코너를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해요. 자, M 모델의 고성능 모델들은 이제 준비가 많이 됐습니다. 아이오닉 5 N도 나올 준비가 됐고, 아이오닉 6 N도 곧 있으면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아마 내년쯤이면 아이오닉 6의 고성능 버전을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ETCR을 비롯한 이 전기차 레이스에도 출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차체도 아마 아이오닉 6 모델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원래 이 포니 쿠페 컨셉트라고 얘기를 했었던 N 비전 74 모델도 엔데이 때 공개가 됐었는데, 현대 모터 스튜디오 서울에 전시가 될 거라고 합니다.